안녕하십니까, 일일의식입니다. 자, 오늘은 스시를 먹을 때 항상 함께 나오는 이 초생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생강은 얇게 저민 생강을 새콤달콤한 절임액에 절여서 만든 생강 피클이죠. 이게 일본어로는 가리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생강을 씹을 때 나는 그 아삭아삭한 소리, 가리가리라는 게 일본어거든요. 이 가리가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스시집에 가면 항상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입가심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 스시에서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생강, 가리를 만드는 방법과 왜 스시를 먹을 때 가리를 함께 먹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리는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입안을 리셋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시를 먹다 보면 간장이라든지 생선의 지방이라든지 감칠맛 같은 것들이 계속 입안에 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종류의 스시를 순서대로 먹으면서 그 각각의 차이를 하나하나씩 즐겨야 하는데, 이때 가리를 먹으면 생강의 이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스시의 맛을 훨씬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를 스시 사이사이에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많은 업장들이요, 시판된 초생강을 사용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손이 많이 간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접 생강을 사서 정성스럽게 만들면 뭔가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싸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제품 초생강을 사서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절임액만 새로 만들어서 다시 절여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시간과 돈이 조금 들더라도 미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초생강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숏폼으로 초생강 만드는 걸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생각보다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의 요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절임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게 가격과 노동력을 제외하더라도 직접 만들어 쓰는 장점이 확연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맛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맛을 줄이고 신맛을 줄일 수도 있죠. 이제 시판되는 제품들은 이제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더 달고 조금 더 시큼하게 간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강 자체의 향보다는 조미료의 간이 먼저 혀를 자극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렌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 맛이 너무 강렬해버려서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 만들면 생강의 향을 살리면서 원하는 밸런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첨가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냉장고에 잘 보관만 하면 첨가물 없이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원래 생강 자체가 향균 효과라든지 방부 효과가 뛰어난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첨가물 없이도 생각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저장 생강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가을에 나오는 햇생강을 사용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초생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초생강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햇생강이랑 저장생강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 생강이 원래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모래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출하를 하는 거죠. 근데 가리에서 말하는 이 햇생강은 가을에 수확한 생강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수확한 어린 생강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이게 물론 한국이랑 일본이 식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조금 달라서 일본에서는 가리용 생강을 조금 일찍 여름부터 출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찍 수확한 생강은 섬유질이 엄청 부드럽고 연해가지고 식감도 아삭하게 좋고요, 수분도 많아서 은은한 단맛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껍질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끝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홍색을 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리를 만들 때 굳이 색소를 넣지를 않아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분홍색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작년에 햇생강으로 초생강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이 햇생강은 매운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가지고 얇게 슬라이스를 굳이 안 해도 이렇게 통으로 절여놨다가 두껍게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저장 생강은 과일로 치면 이제 완전히 잘 익은 상태의 과일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강 자체의 향과 매운맛이 엄청 강해요. 이걸 뭐 양념이라든지 다른 요리에 사용할 때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긴 한데, 초생강의 경우에는 이 생강의 강한 맛을 좀 지워내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표현해서 내가 생강이긴 하지만 지금은 과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맛을 정리해서 절인 음식이기 때문에 이 맛을 빼는 과정에서 저장 생강은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장 생강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죠. 햇생강은 시즌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적이지만 이 저장 생강은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햇생강이든 저장 생강이든 만드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장 생강을 사용할 때는 매운맛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소금에 절이는 과정 한 번, 그리고 물에 헹구는 과정, 이 두 가지 단계를 햇생강과는 다르게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규동이나 오코노미야키 위에 올라가는 빨간 생강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이것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초생강은 일본어로 가리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한 빨간색 생강채는 베니쇼가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이 베니쇼가도 사실 직접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 베니쇼가도 원래 빨간색은 색소가 아니에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본에서 우메보시라고 매실절임이 있잖아요. 이 매실절임을 만들면 남은 매실액이 나오거든요. 이 매실액에 생강을 절여서 자연스럽게 붉은색이 물든 게 이 베니쇼가입니다. 이 우메보시를 만들 때 적시소, 우리말로는 차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 식물이 자연스러운 천연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색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생강에 물드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는 식용색소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니쇼가의 가장 큰 가리랑 차이점은 단맛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이 대신에 이 신맛이랑 짠맛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서는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동이나 오코노미야키처럼 좀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는 뭔가 궁합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초생강도 분홍색으로 된 제품이 있어요. 이 공장에서 만들 때 대부분 식용색소를 넣어서 약간 이렇게 붉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원래 이 햇생강으로 만드는 가리는요, 색소를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홍색이 나옵니다. 이 햇생강 끝부분에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절일 때 식초산에 녹아 나오면서 이 초생강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한 분홍색이 이제 물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판용 진한 붉은색의 가리랑 직접 만든 연한 핑크색의 가리는 이제 색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초생강을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생강은 흐르는 물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가볍게 까주시면 됩니다. 생강이 이제 품종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큰 품종의 생강을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 국산 생강은 좀 알이 작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껍질 까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껍질을 까서 파는 생강도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많이 안 만드실 때는 그런 거 사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힘들게 생강 다 깠고요. 이제 썰어 보겠습니다. 생강은 칼로 최대한 얇게 썰어 주셔야 되거든요. 일정한 두께로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두께가 식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저장 생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최대한 얇은 게 좋아요. 셰프님 뭐 하세요? 아, 네. 저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슬라이스까지 끝났고요. 생강 양이 지금 많아요. 저는 한 5kg씩 하는데 칼로 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채칼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일제 채칼이 있거든요. 그건 날이 분리가 돼서 숫돌에 날을 갈아서 이렇게 예리하게 해서 쓸 수가 있고 두께 조절도 조금 섬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채칼을 쓰신다면 일제 채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가 된 생강을 소금에 절일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장생강이랑 햇생강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햇생강은 매운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햇생강 같은 경우에는 데쳐서 소금 살짝 쳐서 수분을 날린 다음에 바로 절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저장생강은 매운맛이 강하니까 소금을 넣어서 강하게 이제 매운 생강즙을 다 빼내고 데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은 아주 많이, 총 중량의 한 20% 정도 되는 소금을 넣을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짜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지금 소금의 역할은 생강의 매운맛을 빼내기 위해서 즙을 짜는 역할이고, 나중에는 이 염분도 다 같이 빼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소금을 듬뿍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강하게 숨을 죽여서 생강즙을 최대한 빼내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소금을 넣고서 이렇게 잘 버무려서 생강 사이사이에 소금이 잘 묻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생강이 잘 절여집니다. 생강에 수분이 많아서 금방 절여질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생강이 이렇게 절여지지 않아가지고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버무려 주시고, 숨이 죽으면서 생강 자체가 흐물흐물해지면 그때는 조금 강하게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생강즙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생강즙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위아래 뒤집어 가면서 최소 3시간 정도 이대로 절여주세요. 자, 이제 생강은 절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생강을 절일 아마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스란 게 이제 아마이, 달달하는 뜻의 아마이와 식초를 뜻하는 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말 그대로 단맛이 있는 식초, 즉 설탕을 넣은 식초 절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마스는요, 사실 정해진 비율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절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맛이라든지 산미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해서 쓰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만들 오늘 이 가리의 아마스는 설탕이 하나, 식초가 둘, 그리고 물이 3개, 조금 연한 편인데요. 이 비율로 만들어서 절일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간이 약하게 해서 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묽게 만들면 이걸로 계속 절일 건 아니에요. 좀 양을 많이 만들어서 처음 한번 절였다가요, 생강에서 이제 수분이 또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뒤에 이 첫 번째 절임액은 버리고 새로운 절임액을 넣어서 한 번 더 절여줄 거예요. 이 과정을 일본에서는 카리츠케 그리고 혼츠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리는 초생강의 가리가 아니고 임시라는 뜻의 가리입니다. 그리고 혼은 본격적인, 본편이라는 의미고, 츠케는 절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리츠케는 임시절임이 되는 거고, 혼츠케는 본절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오이타시 같은 채소절임에도 재료에 정확하게 맛을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2번 절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 과정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요리하는 사람의 철학이나 방식에 따라서 한 번만 절여도 문제될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꼭 2번을 절여주면 맛의 완성도가 확실히 올라간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아마즈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식초는 이제 오늘 쌀식초 사용할 겁니다. 식초를 2개, 그리고 깨끗한 정수물 3개, 이렇게 넣고요. 이거는 팔팔 끓일 필요가 없이 설탕이 녹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금방 녹을 거예요. 이 아마즈는요, 초생강 외에도 여러 가지 야채를 절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일본식 피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방 다 넣어갖고 불을 끄고 식혀두겠습니다. 자, 이제 3시간을 절인 생강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생강을 이제 꽉 짜줄 거예요. 최대한 짜서 수분을 제거하고 데칠 겁니다. 햇생강은 이런 과정이 없어서 좀 더 편하긴 하죠. 이렇게 짜고 나면 이 생강즙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걸 너무 짜서 쓸 수 있는 곳에 넣고 버리려니 아깝네요.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쭉 한잔해라.
이게 다 생강에서만 나온 수분입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고요. 생강을 데칠 겁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여러 번 나누어서 데쳐주세요. 너무 살짝 데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푹 삶아도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1분 내외로 데쳐주시면 돼요. 햇생강 같은 경우에는 이 데치는 시간도 살짝만 데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장생강이다 보니까 매운맛을 확실히 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데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치고 나서요, 바로 찬물로 헹굴 거예요. 이제 햇생강 같은 경우에는요, 매운맛이 확실히 덜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쳐서 물에 헹구지 않고요, 체에 받쳐서 그대로 수분을 날린 다음에 아마즈에 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장생강이다 보니까 매운맛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 이제 매운맛을 흘려보내는데, 최소 6시간, 길게는 한 반나절 정도 물을 조금씩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헹궈주면 됩니다. 아까 소금에 절이는 거랑 이렇게 물에 헹구는 게 이제 햇생강이랑 저장생강의 만드는 법 차이인 거죠. 자, 이제 저는 어제 물을 틀어놓고 퇴근했었고요. 아침에 와서 이제 이렇게 건졌습니다. 이걸 이제 또 한번 꼭 짠 다음에 이제 절이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이때 아무리 꼭 짠다 하더라도 생강 안에 수분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번 임시로 절이고 이틀 뒤에 새로 절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마즈에 절이고 냉장고에 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그때부터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만약에 두 번에 나눠서 가리츠케랑 혼츠케를 하신다 하시면요, 사실 혼츠케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금방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츠케를 하고 나서요,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숙성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숙성을 시키면 생강의 매운맛이 이제 둥글둥글해지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요. 신기하게도 생강에서 약간 사과 같은 맛이랑 과일 향이 올라오거든요. 맛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절임액에 들어있는 당이랑 식초가 이제 산이잖아요. 이게 만나면서 에스터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일이랑 비슷한 이런 향기 성분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생강의 향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일찍 만들어서 한 달 정도를 꼭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고 손님들한테 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초생강은 이제 냉장고 들어가서 이틀 뒤에 버리고 새로운 아마즈에 절여서 한 달 뒤에 이제 완성시켜서 내어드릴 겁니다. 요건 이제 제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향도 엄청 좋고요, 매운맛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거 약간 사과를 절인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초생강만큼은 번거롭더라도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놓고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시와 항상 함께 나오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음식 초생강 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가리는 뭔가 요리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절임이지만요, 이 작은 생강 하나에도 재료의 차이랑 절이는 방식, 숙성의 시간까지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음식 하나에도 요리를 하는 사람의 취향과 철학이 담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는 꼭 거창한 음식이 아니라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요, 어떻게 생강맛이 변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